자, 지난 시간에 역함수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요. 오늘은 역함수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게요. 자, 예제 1번부터 간다면은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요게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f의 인버스 펑션에다가 4를 넣는 함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테니 자, 그럼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해본다라고 하면 선생님, 역함수에다가 4를 넣어야 되니까 역함수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맞아. 테니 근데 이런 얘기도 했었지. 역함수 문제의 묘미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것이 묘미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자, 일단 한번 보여줄게. 일단 원함수는 y는 x 플러스 3인데 얘의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것은 x 대신에 y를 쓸 거고 y 대신에 x를 써서 자, y가 있습니다. x가 있습니다. 이 강한 건너 y로 옷을 갈아입고 오게 됩니다. 되니?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인데 역함수는 y는 x 빼기 3의 함수로서 f의 인버스에다가 4를 인풋 시키면은 어떻게 되는데 4 빼기 3이 되어서 1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되니 이렇게 풀이도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됐지?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풀겠다는 얘기야. 뭐냐? 자, 봐. f의 인버스에다가 4를 넣는 값을 k라고 시킬게. 되니? 자, 뭔데? 인버스에서 자, 얘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잘 봐봐. 이렇게 가는 것이 f 함수라고 하면 역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f의 인버스 펑션인 거지. 되니 자, 얘가 의미한 바는 뭐가 되겠습니까? 4를 넣었을 때 뭐가? k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원함수 관점에서 바라보면 뭔데? f에다가 k 넣으면 4다 이런 얘기지. 되니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겠다? 요 구조를 머릿속에 놓고서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원함수에서 선생님 k를 넣었을 때 4다. 원함수에다 k를 넣게 되면 k 플러스 3이 되어서 k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k는 얼마입니까? 1이죠. 되니 k 값이 1이라고 하는 것은 f의 인버스에다가 4 넣으면 1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구조야. 되겠어? 자, 한 번 더 할게.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함수 컨셉이 그렇게 어려운 컨셉은 아니야. 그냥 역으로 가는 거야. 되니? 왜? 인간의 본능이잖아. 더해봤다? 그럼 빼보기도 한 거잖아. 곱해봤다? 나눠보기도 한 거잖아. 되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fx의 함수가 1차 함수네. ax 플러스 b라는 함수일 때 f1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f의 인버스 함수에다가 5를 넣었더니 얘는 1이 나왔을 때 자, 이 원함수를 구해달래요. 되니 자, 혈림아, 얘 보고서 어떤 생각? 인버스를 봤을 때 5를 인풋시키면 뭐가 된다? 1이 아웃풋 된다. 그럼 원함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f1이 얼마다? 5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 끝났네요. f1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문제 잘못 썼나? 요거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 f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면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자, 여기다가 대응하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가 그러하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그러하다. 됐습니까? 미수 몇 개? 2개. 방식 몇 개? 2개. 네. 못 풀면? 바로 아이, 그러지 마.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b는 얼만데? 따라서 스몰 b의 값은 2가 되겠고요. 스몰 a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아, 별거 없어. 자, 그 다음 네가 제일 싫어하는 요거 역함수 전제. 근데 진짜 중요해. 정말 너무 중요해. 왜? 역함수 전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함수의 전제 조건은 뭐죠? 어떤 함수에서만 역함수라는 것을 정의 내릴 수 있니? 1번 1대1 함수, 2번 1대1 대응, 3번 항등 함수, 4번 상수 함수. 몇 번? 1번이 뭐? 응? 1번이 1대1 함수, 2번이 1대1 대응. 이거에 썼으니까 3번, 4번 필요 없겠네. 1대1 대응. 네. 1대1 함수 안 됩니다. 공역 치역까지 같아야지. 공역 치역까지 같아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역이 빈틈이 안 생겨요. 되니?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 얘기할게. 이 문제는요.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었지. 상식적인 얘기. 보통 정역과 공역은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는데 얻은 것이 아니라 뭐라서 생략한대? 뭐라서 생략할까? 실수 전범위라서 생략해. 되니? 없으면은, 있으면은 전범위가 아니라 제한을 시키고 있는 거구나. 없다 해서 없다란 판단을 하면 안 돼. 없으면 실수 전체야. 있으면 실수 전체에서 제한을 시키고 있구나. 이런 식의 판단을 해 주셔야 돼. 알겠지? 자, 문제 가자. 이거 넘어가서 할까? 자, 이제 2번 할게요. 얘도 할게. 자, 요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할 테니까 좀 잘 들어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네, 전범위가 다 정의역이야. 되니? 전범위가 다 정의역이야. 자, 이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fx는 어떨 때는요, 선생님, 2x이고요. 어떨 때는 2의 1-a의 x 플러스 2a입니다. 언제 그런데요? 네. 1 이상. 됐어? 이렇게 했을 때 f의 인버스가 존재한대.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되니?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네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이 fx의 함수는 어떤 함수여야 되겠다? 1대1 옳지. 되니? 자, 그럼 생각해볼게. 자, 이 fx 함수는 어떨 땐 이렇게, 어떨 땐 이렇게인데 얘는 이 구조에 의해서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어때? 이 범위가 연속적이니 이산적이니? 연속적이지. 그럼 좌표평에 올려놓고 생각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게 x는 1입니다. 좌표평에 왔을 때. 됐어? 자, 1값 이상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니? 2.
y는 2x 함수야. y는 2x 함수야. 1보다 큰 쪽은요, y는 2x 함수야. 길긴 2고요. 원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 1, 얼마 지나? 2. 따라서 자, 요 점이 만약에 점 1,2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꾸 메꾸고 이렇게 치켜 올라가겠다는 얘기야. 됐어? 됐어? 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얘가 그것을 채워 주셔야 돼. 뭐가 될 수 있게끔?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게끔. 그럼 뭐 1대1 대응인 것은 뭐지? 공역이랑 치열이랑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들어야 될 거. 1대1 함수가 돼야 돼. 1대1 함수란 것은 뭡니까? 그 함수 값은 유일해야 돼. 집중해. 그 함수 값은 유일해야 돼. 되니 이 함수 값 나왔지? 얘를 갖는 것은 유일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부분에서 해야 할 역할을 얘기하자고. 이쪽 정의역에서 해야 할 역할을 얘기하자고. 지금 봐. 여기서 함수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함수 값이 여기는 다 커버쳤지. 되니 커버쳤지. 지금 공역은 시수 전체야. 공역은 시수 전체야. 그럼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비었습니다. 그럼 채워줘야 되겠네. 누가? 얘가.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렇게 채우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맞아. 맞아. 왜 안 되지? 이유를. 조금만 채워. 아니지. 그러면 덜 채웠다는 말이 더 어울리겠지. 왜 덜 채웠습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할게. 함수 값이 요건 다 채워서 여긴 채웠는데 여기서부터 빵꾸 되면서 요까지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되니 선생님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얘도 공역이야. 그럼 얘도 치역으로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되니 그럼 치역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기서 빵꾸가 메꿔졌지? 그럼 빵꾸를 여기서 뚫으면서 이렇게 가면 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괜찮아.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괜찮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다 돼. 그래서 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얘의 기울기와 같을 필요 없어. 방향만 같으면 돼. 이 기울기의 방향은 뭡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파란색도 1,2에서 멈췄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란 얘기야. 됐어? 자, 그럼 간다. 근데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게 1,2 지난지 확인해야 됩니까? 보통 같으면 확인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 1,2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x 대신에 1을 넣겠습니다. 1 넣어주면 얼마 되겠습니까? 2 마이너스 2a 플러스 2a가 되어서 얼만데? 2. 그래서 1,2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네. 테니 a 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이에요. 됐지? 자, 그럼 뭔데? 방향만 밀어 넣어주면 되겠네. 방향만 밀어 넣어주면 되겠네. 방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울기. 기울기 얼만데? 2에 1-a가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어떤 값이 되었으면 좋겠다? 양수. 선생님 0은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함수 값이 딱 요 녀석만 커버치고 있잖아. 안 돼. 0보다 커야 돼. 됐지? 됐지? 자, 계산하자. 2로 나누더라도 부호 방향의 변화가 안 생겼을 거고요. 마이너스 a고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a는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때? 되겠나? 오케이. 나중에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장 들어가면 좀 더 어려운 문제 나왔으면 미수가 몇 개, 한 개가 아니라 2개 줬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조건마저도 잘 챙겨야 될 거야. 되니 여기는 쉬운 문제라서. 지금 미수가 다 한 개네요. 네, 챙길 거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자. 예제 3번입니다.
역함수 구하기. 네. 여기서만 잘 하면 됩니다. 역함수 구하는 문제 시험에선 출제되는 경향은 아닙니다. 트렌드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지? 그냥 이렇구나 라고 얘기만 하면 된다. 자, 선생님, 함수 fx가 2x 플러스 a입니다. f의 인버스 펑션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얘는요. bx 플러스 2분의 1 함수가 되었습니다. ab 값을 구해주세요. 가자. 얘는 역함수 구하는 문제 맞습니다. 얘는 역함수 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가실게요. 자, 이 원함수를 다시 돌려서 쓸게. y는 2x 플러스 a이고요. 얘 역함수 뭔데? 강을 건너야 되죠. 어떤 강입니까? y는 x라는 강입니다. 됐니? 됐나?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포에 있던 이 x는 옷을 뭐로 갈아입는다? y로 갈아입고 들어올 거고요. 자, 여기에서 y는 옷을 뭐로 갈아입겠다? x로 갈아입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y가 있으니까 x를, x가 있으니까 y를 이렇게 하면은 역함수야. 쉽잖아.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것이 묘미라니까. 되니? 자, 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y x 빼기 a,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1 a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함수이죠. 되니? 선생님, 얘는 f 인버스, 얘는 y선인데요. 같아. 표기법이잖아. 되니? 표기법이잖아. 같아. 자, 그럼 b가 얼마 되겠습니까? b가 얼마야? a는 얼마 되겠습니까? 되었니? 여기에서만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하고 있구나를 판단해 주시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 함수는 어때? 함수는 어떻게 그릴까? y는 x에 대칭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예제 4번. 자, fx의 함수가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 gx의 함수가 3x 빼기 2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한 것은 f 도트, 자, g 도트 f의 인버스에다가 도트 f란, 자, 이렇게 복잡한 함수에다가 뭘 넣었다? 2를 넣었다. 되니? 이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되니? 이걸 가지고 무작정 넣겠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먼저 2를 인풋하기 전에 이 함수부터 정리를 하시죠. 간단히 하시죠. 간단히 할 여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봐. 자, f 도트 f 얘가 어떻게 변할까? g 도트 f의 인버스는 어떻게 바뀌지? 참 중요하다 했었는데 g 도트 f의 인버스는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한다면 문자 바뀝니다. 문자 바뀌어서 f의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어떻게 성립해? 안 해? 해요. 안 하죠.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되니? 근데 뭐는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이라 하면 뭡니까?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리 바꾸면 안 된대. 순서 바꾸는 건 괜찮아. 됐니?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이렇게 먼저 할게. 얘는 뭐가 된대? Y.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함수에서 갔다 인버스 갔대.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해서 우린 얘를 뭐라 부르는데?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항등함수는 네, 있어봤자 그놈이에요. 그래서 없애도 무방합니다. 됐니? 그래서 이 함수는 너는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 이 함수는요 이렇게 받아주면 돼. G의 인버스 도트 F 함수구나. 이제 뭘 넣겠다? 2를 넣어서 구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 됐어? 자, 계산. 자, F2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3. 선생님, G 인버스 아니라고 했었다.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다. 되니 옆으로 뺄게. 요거 옆으로 빼겠습니다. 뭐? G의 인버스에다가 3 넣은 값을 나는 K라고 시켜서 얘를 갖다가 K를 G 함수에 넣게 되면 아웃풋은 뭐가 나올 거다? 3이 나올 거다. 밀어 넣을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K 빼기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얼마 되겠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되니 K 값이 뭔데? G의 인버스 함수에다가 3 넣는 값이 K잖아. 그럼 K 값 구했으니까 밀어 넣자. 답이 얼마 되겠습니까? 네, 3분의 5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예제 5번은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겠다라는 문제인데 좀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네, 이 역함수 값을 구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되니 선생님 역함수 네, 구하지 않는 것이 묘미라니까. 되니 자, 봐 어떻게 푸는지. 한마디로 이 짓거리를 그래프에서도 한번 보여줄게 라는 뜻이야. 이 내가 옆으로 뺐지 요거. 되니 여기 이렇게 가기가 조금 거북할까봐 옆으로 빼서 가져와서 다시 밀어 넣었잖아. 되니 요 생각을 그래프상에서도 한번 더 보여줄게. 알겠지? 자, 예제 5번.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되니 아까 말했다시피 컨셉 자체는 아까 식을 가져와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되니 자, 간다. fx가 있고요, y는 x가 있습니다. 역함수를 그리지 않고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입니다. 되니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한 것은 f 함수에다가 뭐 했는데 인버스 했는 함수에다가 뭐 c를 인풋 시켰을 때의 함수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되니 자, 일단 f.f의 인버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버스 시키고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두 함수는 같은 함수라서 자리를 바꿔도 표가 나 안 나? 안 나.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도트 f의 인버스에다가 c를 넣겠다. 계산식으로 바꾸게 되면 f의 인버스에다가 c를 넣고 그 다음 또다시 f 인버스를 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여기서 옆으로 빼올게. 자, 요번에도 옆으로 좀 뺄게. 자, 보세요. 자, 옆으로 빼겠습니다. 이번에도 옆으로 먼저 빼겠습니다. f의 인버스에다가 c를 인풋 시키면 만약에 내가 네모의 블랭크가 나왔다라고 해석하면
F에다가 네모를 인풋시켰더니 아웃풋은 뭐가 됐다? C가 나왔단 거지. 함수값 C를 찾아서 뭐 넣으면 C가 나온지를 찾아는 얘기야. 이 그래프를 보고서. 되니? 자, 간다. 선생님, 함수값 C가 나오려면 여기서 C를 읽어야 되는데 C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Y는 X를 거기에 써먹으라고 준 거예요. Y는 X는 대표적인 무슨 함수입니까? 항등함수죠. 얘는 뭔데? A 나오면 A 나오고 B 나오면 B 나온 거잖아. 됐니? 그래서 어떻게? 자, 봐. 요게 A야. 요게 B야. 요게 C야. 요게 D야. 이런 식으로. 되니? 자, 그렇다면 선생님, C 값이, 함수값 C는 네, 여기 있습니다. 되니? 뭐 넣으면은 나오는데 함수. 뭐? T. 선생님, D요. 그럼 F 인버스에 C 넣으면 뭐 나온다? T가 아웃풋 됐거든. 자, 이번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또 옆으로 뺄게. 또 옆으로 뺄게. 자, F의 인버스에다가 D를 넣으면은 동그라미가 나온다. 그 말은 즉슨 우린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살 거니까 F 함수에다가 뭐 동그라미 넣으니까 D 나왔다. 그럼 함수값 D가 나오게 하는 값을 찾아봐야 되겠네. D 값 나오게 하는 것은 2입니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쌤, 근데 인버스는 Y부터 시작해요? 인버스는 Y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시. 자, 인버스는 Y에서부터 시작한다. 맞는 표현이지. 왜? 원함수는 X에서 Y로 갔지. 그럼 인버스는 거꾸로 갔으니까 Y에서 X로 가는 거지. 그래서 Y에서 X로 가는 컨셉으로 찾아보는 거지. 좋네, 그 표현도. 맞습니다.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 그게 맞아. 역함수는 그렇게 배워야지. 됐니?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이것도 지웠고 중요한 얘기 또 해야 되네. 여기다 얘기할게. 여기다가 얘기할게. 자, 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난 이런 얘기 할게. 이게 Y는 X입니다. 없는 얘기야. 봐. 개념적인 얘기야. 봐. 이게 Y는 X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자, 나는 이게 Y는 fx라고 한다면 대칭시켜서 얘를 빨간색이 f의 인버스 x 대칭이야. 요걸 갖다 꺾으면은 파란색과 같죠. 파란색을 갖다 꺾으면 빨간색과 같은 인버스의 함수입니다. 되니 그래서 파란 함수랑 빨간 함수는 서로의 역함수의 관계예요. 되니 자, 문제 풀다 보면 f 함수와 f의 인버스 함수의 교점을 찾을 일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교점을 찾을 일이 생기면 교점 찾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교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할까?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난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fx와 gx에 관한 뭘 만들어 봐야겠는데 방정식을 만들어 봐야지. 되니 그럼으로써 교점의 x좌표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공통수학 1에서 설명을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뭘 구할 수밖에 없다? 역함수를 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이 교점이 다른 것과 공유하고 있는 점이 있죠. 다시 봐. 눈 뜨고 잘 봐. 교점, 이 빨간색의 교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린 이런 아이디어를 하겠다.
추천드리지 않겠다고. 역함수의 문제의 묘미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푼 것이 묘미다. 되니 그럼 나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이 교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빨간 함수와 파란 함수의 교점은 다른 누구의 교점과도 똑같습니다. 누구죠? 노란색. 그게 누굽니까? y는 x야. 되니 그럼 내 의지가 보이니?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교점을 찾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니? 되니 그걸 느끼셔야 돼. 그 의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개념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얘는 앞으로 역함수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개념으로 풀면 뭔데? 역함수 구해가지고 교점 찾겠다는 거잖아. 되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 문제는요. 선생님, fx의 함수와 인버스인 gx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돼 있어. 되니 그럼 원론적인 생각은 뭔데? 역함수 구해서 그럼 원함수랑 역함수랑 뭘 만들겠다? 방정식 만들어서 풀면 되잖아 라고 하면은 되는데 추천드리지는 않겠다는 얘기야.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묘미라니까.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원함수와 역함수는요, 교점 좌표를 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도 다른 녀석과의 얘기를 꺼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야. 되니 그게 누굽니까? y는 x. 됐어? 그래서 교점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공통수학 1에 관한 얘기겠죠. 뭡니까?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공통수학 1의 컨셉에 관한 얘기할게. EX와 EX는 같아 달라? 다르죠? 일반적으로 다르잖아. 되니 얘는 지갈 길 가는 거고 얘도 지갈 길 가는 거잖아. 다른 X죠. 다른 Y일 거고요. 되니 근데 특수하게도 같을 때가 있다는 얘기지. 어떨 때? 교점으로 해석될 때. 그래서 우린 교점 찾기 위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을 만들겠다는 얘기. 이렇게요. 맞나? 자, 요 방정식의 해의 의미가 바로 교점의 x 좌표입니다.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3x고요. 마이너스 5가 되어서 x는 얼마?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y 좌표 구해주시죠. 항등 함수에서 쓸어왔으니까 어떻게 된다? y 좌표도 3분의 5일 돼야 되니 그래서 그 점은 얼마 되겠습니까? 3분의 5, 3분의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됐어? 되겠어? 근데 왜 3분의 5, 3분의 5는 y는 x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점이잖아. 그럼 위에 넣어도 똑같아요? 의심하는 거지? 알겠어. 넣어줄게. 아니요. 내가 넣어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 열이 확 올라오네. 갑자기 열이 확 올라왔어. 야,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있죠. 근데 뭐, 선생님. 확인차. 그래? 그래. 좀 믿어. 믿습니다. 그래.
자,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요거 자, 하나하나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부터 도와드릴게요. 3번부터 앞에 좀 도와줄게. 앞에 좀 도와줄게. 자, 3번부터 가겠습니다. 3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별 도움 안 될 거야 얘들아. 그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가지고. 자, f 인버스 도트 g라는 함수에다가 4를 인풋시키면 어떤 값이 아웃풋 되겠습니까? 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g에다가 4를 넣은 값에다가 f의 인버스를 넣겠다는 얘기죠. g에다가 4를 가면 누가 꽂힙니까? 얼마? 3. 자, 선생님 f 인버스에다 3을 넣었습니다. 자, 잠깐만 옆으로 뺄게. 되니 조금 사고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좀 뺄게. 자, 뭡니까? f의 인버스에다가 3 넣으면은 땡그라미야. 그러면 f 함수에다가 땡그라미 넣으면 얼마 되는데? 3 나온다는 얘기지. 뭐 넣으면 3 나온대? f 함수에다 2. 그럼 이게 2네요, 선생님. 이게 2입니다. 이런 뜻이야.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응, 7번 해도 되겠다. 7번. 자, fx의 함수가 2x 플러스 1이고요. gx의 함수가 x 빼기 3에 대해서 f 도트 g의 인버스의 함수는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됐어? 자, a, b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니? 한마디로 얘는 역함수 구해달라는 문제야. 되니? 지금 얘도 그럼 역함수 구하지 않고서 풀 수 있습니까? 풀 수는 있겠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얘는 역함수를 구해서 풀게. 되니? 자, 고1까지는 네, 요 상태가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근데 학년이 바뀌면은 전혀 딴판이겠죠. 자, 갑니다. 자, 요 녀석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먼저 좌변부터 챙길게. 봐. 좌변부터 챙기려면 g의 인버스에다가 x 갖다가 f로 다시 보내겠다는 함수지. 자, 옆으로 좀 뺄게. 뭐 g 인버스 구해야 돼. 얘는 g 인버스를 구해야 돼. 되니? 자, g 함수가 y는 x 빼기 3입니다. 강을 건너시지요. 강을 건너시지요. 뭐? y는 x라는 강을 건너시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y를 옷을 갈아입게 되고 y는 x로 옷을 갈아입고 오면 되겠습니다. 되니?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x로, x는 y로. 이 정도는 쉽지? 역함수 구하는 거 문제 아니잖아. 됐지? 자, y는 x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역함수는, 원함수는 빼기 3인데 역함수는 네, 플러스 3이야. 뒤집었으니까. 되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g의 인버스의 함수는 어떤 의미인데 인풋된 값을 플러스 3에서 아웃풋 시켜보겠다는 얘기지. 되니?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fx는 어떻게 아웃풋 시킵니까? 2배 해서 플러스 1로 아웃풋 시키겠다는 뜻이죠. 되니? 두 배 해서 플러스 1로 해서 아웃풋 시키겠다고. 끝났습니다. 이 함수는요, 2x 따라서 a 값은 2, b 값은 7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9번 또 해줄게.
fx의 함수가 3참수입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럴 때 f의 인버스 도트 f 도트 f의 인버스 함수 값에다가 a를 인풋시켰더니 3이 아웃풋 되었다 할 때 a의 값을 구해 달라고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인데 좀 복잡하더라. 그럼 어떻게 된다? 함수를 좀 간단히 해놓고 처리하겠다. 되니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 가능하다? 결합 법칙이 성립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먼저 갈로 치는 건 어떨까? 인버스와 원함수를 합성시키면 뭐가 나온대? 무슨 함수?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되니 항등함수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옵니다. 이 수는 만나죠. 선생님, 갈로를 뒤에 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좀 이상하네. 양변이 있는데 주어진 시간 좀 이상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쓰면 f의 인버스에다가 a 넣으면 뭐다? 3이다. 되니 그럼 난 역함수를 구해서 a 넣겠다. 원함수까지 넣어야지. 역함수 구하지 않고 원함수를 가지고 놓으셔야지. 되니 자, f의 인버스 a 넣었더니 3 나왔다는 것은 원함수 f에다가 뭘 넣어서 3 넣어서 뭐 나온다? 네, 3 넣으시죠. 3 넣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3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28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15번이니? 오케이. 네. 근데 저거요, 다 합성함수로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저거 어떨 때는 그냥 갈로 쳐서 식으로 만드는데 이번엔 합성함수로 해요. 다시 쌤 못 알아먹었어. 원래 이렇게 그냥 S하고 뭐 한 다음에 거기 또 갈로 쳐서 F 인버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쟤는 왜 갑자기 합성함수래요? 못 알아먹었거든? 미안한데. 혹시 F 도트 G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하죠? 됐니? 지금 뭔데? 이 함수는 요거는 계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건데 얘는 정의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필기법 자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함수를 어떻게 된다? 조금이라도 간단히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야. 되니 어떻게 F 인버스에다 F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를 결합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결합 법칙은 뭡니까? 아무 때나 먼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자리는 안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괜찮다고, 먼저 해도 괜찮다고. 되니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데, 요만큼 안 보니까 뭐가 되는데, 항등함수네. 항등함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 함수의 값에 영향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왜? 1 들어왔네? 1 내뱉는 거야. 2 들어왔네? 2 내뱉는 거야. 그럼 있으면 안 하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의미 없으니까 지웠다. 또는 항등함수이니까 곱하기 1 했다 이런 뜻, 더하기 0을 했다 이런 뜻. 근데 제가 항등함수가 어떻게 알아요? 설명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어. F의 도트의 F의 인버스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요? 하는 얘기였어. 되니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봐봐 효림아, 맨 처음에 누구한테 난대? F 인버스로 가지. 그것을 이어받아서 F로 가지. 만약에 봐봐, 여기에 효림이를 넣었어. 되니 1이 됐는데 다시 1을 받아서 효림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결과만 따지자고. 효림이 나왔더니 효림이 나온 거야. 효림아. 야, 함수까지 시건 아니잖아. 됐어? 계속 가도 되겠지? 그렇지. 역시. 자, 15번 가자. 자, 15번입니다. 좀 지워야 되네.
자, 15번. 자, 집합 X는 조건 제시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소 같냐면 X로 가지고 있는데 조건 제시법이네. X에 대한 정체는 바 뒤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X는요, 네, 1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F 함수는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가 되는 겁니까? 정의역도 X고요, 공역 치역도 X에서 나오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호야. 자, 이제 f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입니다. 되니 이 2차 함수를 어떻게 fx와 f의 인버스 x가 같게 하는 모든 근의 합이죠. 그럼 얘를 뭐로 판단했다는 얘긴데? 모든 근의 합이죠. 근이라는 용어는 언제 쓰는 겁니까? 아니? 방정식. 아, 그럼 얘는 하나의 뭐로 판단했다? 방정식으로 해석했군요. 얘는 하나의 뭐로 했다? 방정식으로 해석했군요. 됐니?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겠다. 됐어? 됐어? 자, 그럼 선생님 방정식 문제를 푸시죠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컨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생각을 자 이렇게 한번 늘 얘기해 볼게. 봐봐.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y는 fx와 y는 f의 인버스 x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뉘앙스를 함수 관점을 돌려서 해석할게 되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은 이 함수의 뭐와 같다? 정말 중요한데 공통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넘나드는 해석을 하셔야 돼. 이게 공통수학 1의 주안점이야.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방정식이지? 얘는 누가 봐도 눈식을 찾아봐도 얘는 뭡니까? 함수라 부르지 않니? 되니? 그래서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겠다? 못 푼다. 왜? 넌 역함수를 못 구해. 선생님 저를 뭘로 보고? 아 그럼 난 못 구한대? 전 뭘로 보고? 생각만 해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지.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y제곱이야. 네? x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야. 생각할 수가 없죠. 왜요? 2차야 y가 2차야. 그거 하면 되죠. 그 원방이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얘기했잖아. 역함수 문제의 트렌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역함수 문제 푸는 것이 묘미라니까. 됐니? 자, 갑니다. 자, 이 방정식을 네, 역함수를 못 구하니까 안 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 함수를 가지고서 풀겠습니다. 이 함수를 또 못 구합니다. 왜? fx가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를 못 구해. 됐니?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고를 좀 하겠습니다. 얘와 얘의 뭘 구한 것이 목표인데 교점. 이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와 같다라고 배웠거든? 되니? 그럼 못 구하니까 어떻게 풀겠다? 안 구하고 풀겠다는 얘기야. 그 교점이 안 구하고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잖아. 누가 이 교점?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교점을 찾겠다고. 옳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였어. 여기만. 얘랑의 교점을 찾겠습니다. 되니?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문제 풀겠습니다. 이런 뉘앙스. 알겠어? 잘 배워야 돼. 자, 그럼 선생님 풀겠습니다. 오케이. 얘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요. y는 x 전에 없던 새로운 방정식이 탄생되었습니다. 되니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어디다 마이너스? 둘다. 그럼 x는 1. 또는 2가 되어요. 음미. 얘는요 1 이상 1 이상이야. 되니 얘는요 1 이상 1 이상이야. 됐어? 다 되네요. 그럼 계속 할게. 자, 1 넣는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넣는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1이네. 괜찮네. 2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나오네. 괜찮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정식의 교점의 x좌표는 1과 2인데 그게 방정식에선 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x가 1 이상이면 다 된다 했잖아요. x가 1 이상이면 다 된다 했잖아요. 근데 왜 함수값에 또 넣어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거는 테니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써 혹시나 커트 시킬 것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거야. 근데 함수값이 뭐면 안 돼요? 혹시 만약에 x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야 정역에 들어가지 않지 하면 커트. 이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야 안 되겠지 커트.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랬더니 지금 넣어보니까 다 요 안에 싹 들어가 있네. 그러면 오케이. 자, 그 다음 실력 문제 가겠습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시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얘는요,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어떻게? 어떨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고요. 어떨 때는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입니다. 언제? x가 2 이상일 때는 이렇게,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이 함수 fx는 뭐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할 거래. 그럼 중요한 것은 뭔데?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fx는 어떤 함수가 되어야만 하지? fx가 어떤 함수가 되어야만 합니까? 1대1 돼요. 그럼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 문제네. 조금 심화 버전이야. 아까는 직선으로 놀았지. 이번엔 뭡니까? 포물선 가지고 노는 거야. 됐어? 됐어? 자, 간다. 누구 기준? 자, 요거는 미수 하나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함수가. 등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을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어디서부터? 2 이상부터요. 2에서 빵꾸를 메꿀까 뚫을까? 메꿔서. 자, 2를 넣으니까 얼마입니까? 2,4입니다. 요 점을 나는 명명하기를 점 2,4라고 한다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요 점 찍고 내려가겠네? 됐니? 자,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값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을 채워주셔야 되겠네. 누가? 얘가. 누가? 얘가. 어떻게? 채워둬야 돼요. 1대1 대응돼야 되잖아. 저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지. 왜요? 안 괜찮지. 여기 비었잖아, 함수값이. 저기도 비었잖아. 어디? 저기. 자, 여기만 봐. 요 점 찍고 쭉 내려갔지. 요 함수값. 후레쉬를 비췄을 때 쫙 그림자 맥히는 것이 다 함수값이라고 하면은 어떨까? 저도 빈대 찾는 중.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미수 몇 개인데? 오, 그럼 방식 몇 개 있어야 되겠네? 2개 있어야 되겠네?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요 생각 해야 돼. 이제 다 쓸 거야. 자, 갑니다. 이쪽 부분을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쪽 역할 끝났어요, 이제. 이쪽의 역할 끝났어요. 그럼 이쪽의 역할론을 얘기하자면, 이쪽의 역할론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채워주셔야 돼. 누가? 이 이차함수가. 이 이차함수는 포물선이네요. 됐습니까? 근데 뭐는 보입니다. 뭐가 보여? 얘는 이차함수의 무슨 형이니? 아는 형이지 않니? 그 형이잖아. 누군데? 그거 바뀐 형. 형 말고. 표정이야. 머리가. 아니 표준형 말고 뭐 있었지 않아요? 일반형. 응? 특별 전형? 자. 힘들다. 자, 가겠습니다. 얘는 표준형이죠. 표준형이니까 뭐가 보여? 꼭지점이 보여. 꼭지점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2,B여요. 2,B를 기준으로 이렇게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포물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니? 그럼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될까요? 선생님, 얘가 딱 2인데요. 그럼 2,B는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꼭지점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됐니? 그래서 B는 얼마다? 4일 수밖에 없겠네요. 2,B를 지나야 되니까 얘는 B가 4일 수밖에 없겠군요. 요 생각 했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위로. 그렇? 위로 가야 다. 위로 가야지. 위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가야지, 맞지? 네. 난 또 위로 볼록 한 줄 알잖아. 네, 위로. 선생님,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 값은 나왔으니까 A 역할은 뭡니까? 2차 함수의 2차 계수의 역할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프의 개형이셔. 됐니? 자,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래로 볼록하게만 돼. 폭이 넓든 좁든 간에 그냥 아래로 볼록했으면 좋겠대. 그럼 A는 양수. 됐습니까? 끝. 문제에서 A 플러스 B, 스몰 a와 스몰 b가 정수라고 할 때 b는 4 나왔으니까 최소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a가 1이 가장 가까운 양수겠네?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5가 미니멈 값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 가자. 자, 17번입니다. 17번. 자, 집합 x가 1, 2, 3, 4로 이루어져 있대. 원소 나열법으로 딱 단조롭게 심플하게 1, 2, 3, 4 원소 딱 4개만 존재하고 있을 때, 자, 함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되니 그냥 바로 얘기할까 이거는? 함수를 바로 얘기해야 되겠는데 몇 개? 이산적이지? 4개 있지? 되니 땡겨놓고 가면 돼. 자, 만들자. 자, 1, 2는 어떻게? 제곱시켜서 아웃풋시키겠대. 1, 2는 제곱시켜서 아웃풋시키겠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4로 가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3과 4는 플러스 A를 해서 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의 역함수 G가 존재한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는데? F도 되고요. F의 인버스로도 존재한다는 것은 이 함수가 어떤 함수가 돼야 되겠다? 옳지.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든 또는 이렇게 되든 값이 나오겠네요. 되니?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자, 3, 4는 인풋 시키면 어떻게 되겠다고? 플러스 A에서 나오겠다고. 되니,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3 넣었으니까 3 플러스 A가 누구일 수 있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지. 되니, 그러면 누가 4 플러스 A는 이 케이스에서는 누가? 얘가 3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플러스 A가 얼마? 2가 되는 케이스인 거죠. 되니, 자, 확인할까? 여기서의 A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 여기서의 A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얘는 0인데요. 얘는 마이너스인데요. 네. A가 0인 동시에 마이너스 2인 그런 A 값은 없습니다. 되니, 같은 A이셔야 돼. 알겠어? 얘는 같은 A이셔야 돼. 그럼 얘는 안 돼. 됐어? 아, A 값 찾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F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 찾죠. 무슨 문제인데? 합성을 여러 번 시켰을 때 규칙성을 얘기하는데, 인버스구나. 되니, G 함수는 뭐래? F의 인버스래. 되니, 자, 이렇게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뭡니까? 자, G의 열제곱 그런 표현 없습니다. G를 몇 번 합성했을 때 무슨 값? 2를 넣는 함수값이 필요하고 11번 넣었을 때 2의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됐어? 자, 간다. 뭐하는 얘긴데? 니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뭔데? 규칙을 묻고자 하는 거라니까? 규칙을 묻고자 하는 거라니까? 자, 그럼 규칙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보시죠. 맨 처음에 G에다가 2를 넣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G는 F의 인버스 펑션입니다. 되니, 자, 그럼 G2란 것은 얼만데? 3. 자, 두 번 합성했을 때 2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3 나왔지? 3이 다시 끌어당겨서 보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4로 갑니다. 이까지 가는 이 4를 끌어당겨서 다시 G 함수에 넣어가지고 보내버리겠습니다. 4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2. 다시 끌어다가 넣겠습니다. 뭐 나오겠습니까? 3. 멈출까? 왜? 선생님, 3, 4, 2가 규칙이에요. 순한 마디는 몇 마디입니까? 3마디가 되어요. 순한 소수처럼 해석해도 좋다니까. 되니,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순한 마디처럼 생각했을 때 10번째 자리인 거야. 되니, 그럼 3은 난 나머지로 해석하면 되겠지. 어디입니까? 3은 난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2인 거죠? 자, 18번, 19번. 18번. fx의 함수가 어떨 때는 2분의 1x 플러스 1의 함수고요. 어떨 때는 2x 플러스 1의 함수입니다. 언제? x가 0 이상일 때는 이렇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니, 자, 이 그래프와 역함수인 f의 인버스 펑션을 가져왔을 때 이 두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의 면적을 구해달래. 되니, 그러면 선생님, 얘는 무조건 그려야겠네요. 역함수를 그려야겠네요. 그릴 필요는 없죠. 왜? 누가 도와줄 건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서 풀겠다라고 하면 누구를 가져와서 해석하면 된대? 옳지. 잘 배웠네. 자, 갑니다. 잘 배웠네. 자, 갑니다.
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원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절편이 얼마입니까? 1이고요. y절편이 1이고요. 기울기는 2분의 1인 직선이겠지요. 됐어? 자,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절편 1이고요. 기울기가 2인 함수입니다. 됐어? 됐어? 얘는 기울기 2분의 1, 얘는 기울기가 2니까 y는 x라는 함수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이죠. 얘랑 기울기가 서로 다 다르니까 반드시 만나겠네? 만나겠네? 어떻게 만날 것 같아? 이렇게 만나겠죠. 되겠어? 되겠어? 자, 혹시라도, 자, 그림 정도는 그려줄게. F의 인버스 그림 정도는 그려줄게. 잘 봐. 잘 봐. 얘의 대칭을 해야 되겠죠. 되니, 요 점 뭡니까? 0,1이죠. 요 점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1,0이 나올 겁니다. 되니, 교점일 겁니다. 공유하고 있는 교점일 거니까. 다시 봐. 요거 교점이죠? 요거 교점이죠? 됐어? 됐어? 자, 간다. 요거 지나면서 한다 했으니까. 이 빨간색이 y는 f의 인버스 펑션입니다. 구하고자 한 면적은요? 이 면적을 구하고자 합니다. 얘는 어떤 사각형일까요? 어떤 사각형이야? 네, 기울기가 같습니다. 되니 평행 사변형이야. 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구해야 되겠네요. 아니 나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것이 내 신념이라 한다면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곱하기 2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서페이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게. 됐어? 됐어? 선생님, 상위 면적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해야지. 어떻게 구하는데? 뭐 필요한데? 요점 필요하지. 뭔데? 교점이지. 인버스 아니고 y는 x, y 교점을 찾으면 되지. 그렇게 해도 되지. 자, 가겠습니다. 먼저 요거 찾겠습니다. 자, 요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x는 마이너스 1로서 x는 얼마? 2. 그래서 이 점 좌표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2,2죠. 그래. 또 못 믿으면 넘어봐. 원래 알고 있었어. 그래.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쪽에서 교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2x 플러스 1이랑 y는 x와의 교점을 찾겠습니다. 이항시키면 x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약간 승질인 것 같은데? 아니. 자, 이제 상위 면적 구하자. 자, 요게 45도지. y는 x는 45도잖아. 되니, 그러면 1대 1대 루트인 것을 아는 친구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과 2는 총 몇 칸이겠습니까? 3칸이죠. 모르겠으면 세알을 붙든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3칸이죠. 그럼 요게 3칸, 요게 3칸이니까 요 노란색 길이는 얼마 되겠습니까? 3m. 이제 뭐만 찾으면 돼? 높이. 높이는 어떻게 찾을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강조했어. 거리를 구하는 건 참 중요해. 거리를 구하는 건 참 중요해. 그거 점이랑 직선. 됐어. 내가 할게. 이제 까먹었을 거니까. 이제 내가 할게. 자, 선생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서 높이를 구하겠습니다. 되니, 자, 요 점은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0,1이고요. 요 직선 y는 x인데, 네, 표준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형이 필요하니까
x 빼기 y는 0이라고 대체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높이라고 해서 h라고 쓸게요. 되니 여기는 루트 x의 개수의 제곱과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입니다. 1이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제곱했더니 1이겠죠. 더했더니 2가 되네요. 절대값 밀어넣겠고요. 절대값 밀어넣어서 이 녀석을 넣어서 함수값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 대신에 0 넣으면 0,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되니 그럼 그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한 서페이스는 자, 생각해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입니까? 3루트 2 곱하기 높이 얼마입니까? 이게 밑에 똑같이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2.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남는 것은 얼마? 3 남겠네요. 자, 한 개 남았다. 이건 좀 이건 좀 뭐. 시설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같이 설명했는데? 자, 요거 마지막 문제 할게. 자, 갑니다. 집중. 자, 19번 마지막 문제. 자, fx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 0 이상이면 저렇게,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게. 자, f의 인버스를 g라고 할게요. 됐니?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있구나. 됐어? 누가 봐도 1대1 대응이겠네. 됐니? 왜 그렇죠? 왜 그러는데? 안 느껴지지? 그냥 그렇겠지라고 하는 거지 뭐. 자, 0 이상일 때는 어떤 함수야? 2차 함수지? 포물선이지?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0,k. k가 좀 거북하다라고 하면 요걸 뺄게. 이렇게 생겼겠네요, 선생님. 됐나? x축은 좀 거북하다면 드러낼게.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러낼게. 그럼 좀 생각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거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2차 함수입니다. 꼭지점 얼마 되겠습니까? 0,k고 2차 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의 기억이 어떠셔? 위로 볼록하죠? 됐니? 됐어? 됐어? 이게 fx야. 이게 fx야. 이 fx의 함수가 어떻게 이 역함수랑 몇 점에서 만나기 원해? 3점에서 만나기 원해. 됐니? 그러면 역함수 구해야 되겠습니까? 역함수 구해 안 해? 구할 거야, 뭐 할 거야? 안 구해. 못 구해. 사람 뭘로 보고 자, 역함수를 구하지 않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문제 풀겠습니다. 난 g 함수와 fx의 3점 만나는 그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역함수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다? 누구 끌어와서? 네, y는 x를 끌어와서 하겠습니다. 되니 한마디로 다시 정리할게. 이 fx와 gx의 함수의 교점과 y는 x와의 교점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되니 그럼 y랑 x랑 fx의 교점과 y는 x와 gx의 교점은 서로 어떻다? 같다. 되니 그래서 gx 가지고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y는 x 가져와서 풀겠습니다. 요 파란색이 y는 x라고 할게. 어떻게 하면 세 점에서 만날까? 직선이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한 점 만나겠지. 그럼 계속 내릴게. 계속 내릴게. 요 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점 만나? 2점 만나. 조금만 더 내려가면 몇 점 만날까? 네, 3점 만나. 그럼 조금 더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점 만나.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점 만나.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레퍼런스 찾자면 이거 아닐까?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랑. 왜? 몇 점 만나고 있는데? 1점. 2점에서 만나고 있지. 요게 또 필요한 거 아닌가? 몇 점에서 만났는데? 1점. 2점.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이는 몇 점에서 만날 것 같아? 항상 3점이야. 항상 3점이야. 그럼 난 이 안에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거네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잘 찾아야지. 봐. 좀 특수합니다. 좀 특수합니다. 왜 특수할까요? 이걸로 얘기하자. 이걸로 얘기할게. 얘가 좀 특수합니다. 얘는 그냥 지나갑니다. 얘는 이쪽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얘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지나간다. 이건 지나가는 거야. 얘는요,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맞나? 얘는 맞나요? 그냥 스쳐? 정말. 접한다. 그럼 쟤도 접한다 아니에요? 줄일까? 지나간다. 지나간다가 접한다 아니에요? 스쳐 지나간다. 통과한다. 스쳐 지나간다. 쟤도 스쳐 지나간다. 누가?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야? 자, 총알이 이렇게 가는 거. 표현이 좀 그런데? 총알이 이렇게 가는 거와 이렇게 가는 거는 됐지? 차원이 다르겠지? 죽어! 됐니? 자, 얘는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다. 얘는 스쳐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한 거네. 접하네. 이것을 읽으셔야 돼요. 얘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빼올게. 자, 접하는 걸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얘는 음수인 부분이지 얘를 가져올게. 음수인 부분이지 얘를 가져올게. 요 함수와 요 좀 치울까? 요 함수와 누가 y는 x와 접해 함수 관점을 이번에는 방정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새롭게 탄생된 방정식 관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방정식을 가져오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정식 가져왔지? 전에 없던 새로운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할래? 접한다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쓰면 용어를 써주면 돼. 만난다. 그건 함수잖아. 이제 방정식 용어를 가져와. 방정식 같다. 자, 죽겠다. 접한데 한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지. 그럼 이 방정식이 그는 한 개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니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중근 접하니까 중근 나왔으니까 뭐 쓸 것 같아? 중3도 압니다. 판별식. 판별식이 중3 거예요? 네.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k는 0이라고는 이 방정식이
중근 갖기 위해서 선생님 판별식 D의 값이 뭘 가져야 되겠다? 0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한 템포 쉬고 AC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K이셔. 되니 그러면 그걸 만족하게 하는 K 값은 얼마이셔? 마이너스 4분의 1이셔 라는 것을 찾았어. 됐니? 이제 한 번 했어. 힘드네.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 이쪽 편 거야. 이젠 이쪽 편에 접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가져오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는 양수이니까 y는 x의 제곱 플러스 k와 y는 x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접해. 접하니까 방정식 컨셉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건 중근 중근이니까 어떻게 이거 좀 정리할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 중근이니까 판별식 t의 값은 0 돼야죠. b제곱 마이너스 4 한 템포 쉬고 ac가 얼마입니까? k요. 되니 따라서 k가 얼마입니까? 됐어? 됐어? 자, 정리. 자, 이제 값을 다 구해냈으니까 이제 정리할게. 자, 어떤 식의 정리할 겁니까, 선생님? 자, 얘가 접하는 상황은 4분의 1, 얘가 접하는 상황은 마이너스 4분의 1. 도대체 k가 한 역할은 뭡니까, 선생님? 뭡니까? 2차 함수의 뭔데? 2차 함수의 뭔데? 꼭지점에 y좌표지. y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 만들어주고 4분의 1 되면 이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그 사이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 점 만나겠네요. 됐어? 됐어? 그래서 K값의 범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잠깐만 K값이 요게 4분의 1 위니까 더 내려가야 되겠지. 요 K값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더 작아져야 되겠지. 더 작아져야 되겠지. 되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더 작겠고요. 요때 되는 K값은 얼마였습니까? 4분의 1이었죠. 되니 4분의 1보다 커야 되겠네요. 됐어? 됐어? 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잠깐만 뭐 계산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안으로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쌤이 뭔가 좀 착각했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보자. 안으로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보자. K값 요게 4분의 1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은 여기 있었으니까 얘는 요거보다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할게. 요게 y는 x지? K값은 요 곡선이야. 곡선을 어떻게 된다? 요 상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올라가야 되겠지. 올라가야지 어떻게 된다? 세 점 만나겠지. 맞나?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같으면 안 돼. 4분의 1보다 작다. 요 사이 범위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